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한 엑스코 매출 조작 파문과 관련해 엑스코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애국가 4절까지 동영상을 트는 교수 때문에 논란입니다. 재량이다, 너무한다며 의견이 갈려 있습니다. 영덕군이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어 시작한 사업에서 본전도 못 건지고 있습니다. 수익은커녕 유지 관리조차 어렵습니다. 동해안 오징어 체납기 어선들이 이버류를 내고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고 있지만 해마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절기 소만인 오늘도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이면서 한낮에 뜨거운 열기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고온 현상은 주말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자외선과 오존 농도 외출하실 때 주의 깊게 살피셔야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다는 절기 소만인데요. 이미 여름 더위 만끽하고 계시죠? 오늘도 한낮에는 30도를 넘나드는 고온 현상 계속되겠고요. 공기의 질은 깨끗하겠지만 대기가 무척 건조한 데다 오존 농도도 높음,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오늘보다 기온은 다소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일요일에도 30도 안팎까지 올라 더운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다음 주 초반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한 엑스코 매출 조작 파문과 관련해 엑스코 사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대구시 감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박종만 엑스코 사장이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 매출 조작 파장이 확산되자 기자회견을 자체했습니다. 먼저 공기업의 회계 부정에 큰 책임을 느낀다며 대구 시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저는 엑스코 사장으로서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 매출과 관련해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앞으로 있을 대구시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사의도 표명했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이번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 별도의 퇴직 인사 없이 대표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라는 단서만 달았을 뿐 인적 쇄신, 비리 방지책 마련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한 것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린에너지 엑스포 공동 주관사에게 수익금을 덜 주기 위해 매출을 조작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관행이었다며 자신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조직이나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마 일반적인 정사는 제가 알기로 사장까지는 보고가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지검은 이번 주 그린에너지 엑스포 공동주관사인 한국에너지신문 대표를 조사했고 엑스코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철저한 감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 83살 박모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범인이 피고인임을 가리키는 많은 증거가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상주의 한 마을 회관에서 농약을 탄 사이다를 마시게 해 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83살 박모 할머니. 대구 고법은 피고인 박 할머니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박 할머니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지난해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던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0원짜리 화투를 치다 다퉜다는 검찰 측이 제기한 범행 동기가 다소 미흡하다면서도 많은 증거와 정황들이 피고인을 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50분간 구호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 옷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나온 것은 2심에서도 유력한 유죄의 증거로 꼽혔습니다. 또 변호인 측이 제기한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은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사실은 물론
일반 상식과 경험에도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범행 동기 등이 불분명하고 DNA 등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고 과정에서 박 할머니 가족들이 말도 안 된다며 재판장에게 거세게 항의하다 퇴장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박 할머니 변호인 측은 아직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마지막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한 대학교 교수가 수업 시간마다 애국가 1절에서 4절까지 동영상을 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어디보다 자유로워야 할 학문의 전당에선 어울리지 않는다. 또 교수의 수업 재량에 속한다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대학교 패션 마케팅 전공 수업 교실입니다. 학생들이 바로 앉아 있는 가운데 스크린에 동영상과 함께 애국가가 흘러나옵니다. 애국가는 1절부터 4절까지 4분가량 진행됩니다. 패션학과 관련 학생 100여 명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교수는 수업 때마다 출석을 확인하기 전에 애국가를 틀고 있습니다. 해당 과목 학생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약간 좀 진지한 마음으로 수업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놀러 오는 게 아니라 외국가 들으니까 열심히 들어야겠다. 수업마다 틀다 보니 딴짓하는 학생도 많고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냥 그런 교수님 처음 봐가지고 수업이란 거 그냥 일반성은 취재진은 이 수업과 관련이 없는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수업 때마다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동영상을 트는 것을 좋아요, 싫어요로 나눠 간이 투표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대체로 싫어요 쪽에 스티커를 더 많이 붙였습니다. 물론 교수님이 하시는 수업이니까 교수의 재량권이기도 하지만 학생이 수업을 듣는데 학생의 권리도 보장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안 들을 권리도 있잖아요. 이 교수님은 어떤 말씀이시냐면은 요즘 애들이 좀 애국심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건 맞긴 맞죠. 그러면 이 방법이 좀 도움이 될까요? 근데 과연 애국가를 듣는다고 해서 애국심이 이렇게 좀 향상되고 그럴 것 같진 않은데요. 해당 교수는 사라져가는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애국가를 틀고 있다며 학내 모든 수업에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학습권 침해다, 교수의 수업 재량권이다 등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해당 교수는 계속 수업 시간마다 애국가를 틀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동해안의 오징어 체납기 어선들이 올해도 이버료를 내고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 연속으로 어획고가 시원치 않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도 걱정입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의 오징어 체납기 어선들이 러시아 수역 조업을 시작한 건 지난 2001년. 우리 여장의 오징어 자원이 줄어 러시아에 비싼 이버료를 내고 연해주 앞바다에서 16년째 조업하고 있습니다. 어획량은 2012년 6천여 톤까지 늘었지만 2014년부터 2년 연속 3분의 1 수준인 2천여 톤을 잡는 데 그쳤습니다. 할당받은 어획량, 즉 쿼터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9년 쿼터 소진율이 최고 87%를 기록한 이후 해마다 감소해 최근엔 50%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톤당 103달러의 이버료를 미리 내기 때문에 지난해 30억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이버료도 많이 내고 지금 고기가 안 나니까 결국은 뭐 재산성이 안 맞는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어획량이 급격히 준 것은 북한 수역의 중국 쌍끌이 어선들이 수년째 러시아 어장에서 불법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배들은 쌍끌이 해가지고 끄니까 뭐 아버지, 엄마, 할매, 손자, 며느리가 다 들어가는 바이라. 그러거나 뭐 실을 말르는 그런 작업을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라. 그러나 러시아 조업은 한번 중단하면 재개하기 어려워 올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조업하기로 했습니다. 선당 규모는 지난해 66척에서 43척으로 쿼터도 4,500톤에서
3,500톤으로 줄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러시아 조업을 포기하고 다른 어장을 개척해야 하는 건 아닌지 오징어 채납기 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국고 보조 사업이라며 주화라 받았다가 도리어 재정을 위협하는 부메랑을 맞고 말았습니다. 바로 영덕군의 얘기인데요. 장사 상륙 작전을 기념하는 문산호 보건사업, 휴게소, 여기에 대개 활어센터까지 어느 것 하나 수익을 내기는커녕 유지 관리조차 버겁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마무리됐어야 할 문산호 보건사업. 파도의 위력을 얕잡아 봤다가 선체 뒤쪽이 휘어져 300억 원짜리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방파제 보강에 100억 원 가까운 돈이 더 필요합니다. 준공되더라도 운영비가 연간 10억 원 정도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노을성 파도 때문에 피로 하정으로 인해서 내부에 이제 약간 휘면 현상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55억 원을 들여 만든 사랑해요 휴게소. 농수 특산물을 판매하려고 농업기술센터가 지었지만 외지 농산물도 있고 농산물과 관계없는 분재 판매장이 매장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산항이 한눈에 들어오는 대게 화러타운. 7층짜리 수산물 판매장인데 수익성이 떨어져 최근 수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하고 숙박시설까지 넣었습니다. 축산면의 해양체험장, 어촌 관광을 활성화한다고 요란을 떨었지만 연간 800만 원을 받고 지역 청년단체에 임대해 펜션과 식당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정면 농수축산물 판매장은 수산물 매장 한 곳을 제외하고 문을 닫았고 관광 안내소는 잡동사니 창고로 사용됩니다. 이 같은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작년에 32억 원이 들었습니다. 행정직이 기술이 필요한 사업을 발주하거나 농업기술센터나 새마을경제과 공무원이 중구난방으로 유통시설을 관리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유통업이나 숙박, 판매장을 추진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국비 보조 사업이라고 앞뒤 재지 않고 받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국비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공짜 좋아하다가는 우리 어려움만 자꾸 당하고. 영덕군은 이제 와서 10년이 지난 시설은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국비가 욕심이 나서 유치를 해서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려면 영덕군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임 군수가 저질렀다거나 퇴임한 선배 공무원의 책임이라는 안일한 자세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전국 시도교육청과 여성가족부가 초중고등학생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학생들의 과다 사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대구의 경우 인터넷 과다 사용자고는 초등학생이 0.51%, 중학생이 2.48%, 고등학생이 1.48%로 조사됐습니다. 또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군도 초등학생이 0.42, 중학생이 3.72, 고등학생이 3.06%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초중고생의 인터넷 과다 사용 평균은 1.95%로 전국 평균 6.85%보다 많이 낮았고 스마트폰 과다 사용도 4.93%로 전국 평균 13.21%보다 낮았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이 초기 창업 과정에 집중되다 보니 폐업하는 기업이 속출하는 등 기업 생존율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구미 국가 4산업단지 입주해 있는 휴대용 프로젝트 브릭빔과 LED TV 제조업체. 장희석 대표는 5년 전 경상북도 청년 CEO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을 한 뒤 최근 2년 동안 5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경북 청년 창업 우수기업 1호점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창업 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업이 존폐 위기에 몰리는 등 수많은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주변에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 바로 주저앉은 적도 있었고 그 고비를 넘어서고 나니까 바로 자금의 부담이 또 돌아오고 생산이 가동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경북 청년 CEO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한 기업은 1,200여 개. 이 가운데 555개 기업이 폐업해 생존율은 55%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기 창업 과정에 지원이 집중되다 보니 사후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겁니다. 경상북도는 창업 기업의 판로 확보 지원과 함께 폐업한 청년 기업에 대해서도 회생 기회를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생산된 제품이 팔려야 되는데, 그래서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굉장히 기존 기업하고 어려움이 있다 싶어서 그런 부분에 좀 지원을 할 것이고, 또 자금도 그런 필요하면 따라서 함께 하도록. 이번에 경상북도 청년 취업가와 협회하고 같이 이제 준비를 잘 해서 이미 폐업한 친구들한테도 다시 한번 회생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을 준비해서 올해부터 또 시행할 예정입니다. 초기 창업에 집중된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이 사후 관리까지 확대되면서 창업 기업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세종대왕 아들들의 태를 모아 한 곳에 묻어둔 성주에서 생명을 주제로 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나흘 동안 열리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 행사가 이어집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시대 세종의 왕자들의 태가 묻힌 태실에서 성어와 함께 생명문화 선포식이 열립니다. 생명을 주제로 한 2016 성주 생명문화축제에는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 태국 등 5개 전통 무용팀들이 참가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높이고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의식을 가짐으로 해서 또 우리 축제와 같이 연결을 해서 생명문화축제를 열게 되었습니다. 성박숲 무대에는 생태마관을 비롯해 활태마관, 사태마관 등 생명을 주제로 한 전시관이 마련됐습니다. 500년 가까이 된 왕보들이 생명의 무궁함, 이걸 주제로 해서 또 이걸 테마로 해서 우리 생명 문화가 영원히 이어진다는 그런 뜻에서 또 성주명물 참외 홍보관이 마련돼 있고 한지공예 체험 등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는 21일 토요일에는 성주군청에서 시가지를 거쳐 성박숲 무대까지 3시간에 걸쳐 태봉안 퍼레이드도 열립니다.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 행사장에서 전통시장까지 트램 기차를 무료로 운행합니다. 왕버들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생명문화축제는 이곳 성박숲 일원과 성주 재래시장 등 성주 일원에서 오는 22일까지 열립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모 콘서트가 내일 오후 4시 반 대구백화점 앞 야외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노무현 재단 대구경북지역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노무현 대통령 영상 상영과 인카운터, 아프리카 밴드 등 다양한 뮤지션들의 공연으로 꾸며집니다. 공연장 주변에서는 노무현의 시대, 우리들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추모 사진전도 열릴 예정입니다. 대구 국제공항의 주차 빌딩 공사가 시작돼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가 공항 이용객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는 주차 빌딩 공사로 796면인 공항 주차장을 현재 절반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극심한 주차난이 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성적인 대구공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700여 대 주차 면수를 갖춘 주차 빌딩은 올해 12월 말이면 완공됩니다. 뷰티 산업의 새로운 경향과 소비자 동향을 알아볼 수 있는 제4회 대구 뷰티 엑스포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의 일정으로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이번 뷰티 엑스포에는 160개 회사가 600개 부스에서 화장품과 헤어, 네일과 메이크업, 의료 뷰티 등 뷰티 관련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국제 헤어 아티스트의 헤어쇼와 미스코리아의 웨딩쇼, 창업 설명회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와 함께 학술 세미나와 수출 상담회도 열립니다. 태국을 방문하고 있는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 일행이 태국 교육부와 직업교육 협력을 위한 협력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업교육과 관련된 인적 정보 교류를 하고 태국 직업학교 혁신을 위한 학교 설립과 운영에 대구 교육의 경험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했던 태국 교육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경찰대학의 대학원 과정을 설치하는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관련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대구 달서울의 윤재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 개정안은 경찰대 치안대학원을 설립해 치안 분야 교육과 연구, 전문 인력 양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년제 이상의 석박사 과정으로 운영되는데 정원의 3분의 2는 현직 경찰관으로 나머지는 다른 부처 공무원이나 민간인으로 뽑게 됩니다. DTC 삼효박물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아 이달 28일부터 7월 말까지 특별 기획전인 음식을 입다 전시회를 엽니다. 2015-16 한불 상호 교류회해 사업으로 프랑스 도시 릴과 DTC 섬유박물관이 함께 주관해 생활 주변 식재료의 부산물을 소재로 한 섬유와 패션 의류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식품 산업과 섬유 패션 산업 간의 융합 결과물인 의류와 작품도 전시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다는 절기 소만인데요. 이미 여름 기분 만끽하고 계시죠? 오늘도 한낮에는 30도를 넘나드는 고온 현상이 계속되겠고요. 공기의 질은 깨끗하겠지만 대기가 무척 건조한 데다 오존 농도는 높음,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동해상에는 고기압의 영향권 안에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2도, 청도 10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상주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 예상됩니다. 봉화의 현재 기온 4도, 청송 6도로 선선한데요. 북부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28도에서 3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울진의 낮 기온 20도, 포항 22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를 일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등산지의 날씨는 맑겠습니다. 고온 현상은 다음 주 화요일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